안녕하십니까. 보험저널 대표 최덕사입니다. 오늘은 지혜의 구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사제, 직영, 오너형, 1인지혜, 독립재산제 다양한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 용어의 사용 배경과 의미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 현재 있는 현존하는 지혜들은 어디에 대략 해당이 될까 이걸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오너형, 우리가 쓰는 용어들은 오너형, 직영, 독립재산제, 지사제, 연합형, 1인지혜 또는 이걸 다 혼합한 혼합형 이렇게 용어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너형이라 하면 지배주주가 있는 지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너가 없는 지혜는 없겠죠. 근데 이제 오너형이라 표현한 거는 우리가 지사제 지혜나 연합형 지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주가 지사제는 이제 지혜코리아 같은 경우는 주주가 뭐 한 400명 이상이 있고 KJ는 뭐 30몇 명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 같은 경우에는 한 18개, 메가도 한 10몇 개 이렇게 이제 주주가 있죠. 그래서 이제 주주가 이때 그 초기에 창업한 주주가 그 숫자에 비례해서 18명이나 n분의 1로 이제 지배를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공동 지배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절대주주 또는 지배주주 1인이 전체 의사결정과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율의 지분을 갖고 있지 않는 곳, 있는 곳, 이렇게 이제 구분하겠죠. 오너형이라면 아마 이제 그런 거를 절대 지분을 갖고 있는 1인지혜가 있는, 1인 주주가 있는 그런 지혜를 오너형이라 하고, 대부분 이제 창업자들이 여러 명이 동일 비율로 지분을 다수로 갖고 있는 그런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지혜를 지사형 또는 연합형 또는 오너형, 비오너형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냥 1인이 경영권을 지분을 갖고 있는 지혜이냐 아니냐,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너형이냐 비오너형이냐, 지분에 따른 분류는 이제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될 거라 봅니다. 오너형이라고 보면 이제 피플라이프, A 플러스 에셋, 인카,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직영 형태의 영업 구조를 갖고 있는 곳은 다 오너형입니다. 그리고 비오너형은 그러니까 지배주주가 없는 곳은 메가, 글로벌, 지혜코리아, 유퍼스트 이런 데가 이제 해당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배 지분에 따른 분류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또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오너형은 직영입니다. 직영이란 거는 지점이 있는 거죠. 지점이 있고 그 지점장에 대한 인사권이 있는 곳, 그 다음에 이 재무적 이익이 본사로 귀속되는 곳, 이거를 직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사형, 연합형, 1인제의 혼합형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영업 조직 운영의 형태에 따른 구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이렇습니다. 그래서 자, 직영, 그 다음에 비직영, 즉 지사형, 연합형, 1인지의 독립재산제 이걸 다 하는 혼합형,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사권을 갖고 있느냐, 또 하나는 재무적 이익이 누구한테 기속이 되느냐, 이렇게 해서 영업 조직, 관리 조직의 형태를 구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사제와 연합형은 구분을 하지 않고 유사하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다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합형은 미국의 연방제 같은 곳입니다. 중앙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의 연방정부가 따로 있는 겁니다. 즉 본사는 이 호족들이 있는 거죠. 고려시대에 보면 호족들의 연합형이 이제 본사죠. 그리고 지방군이 따로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연합형으로 치면 이제 글로벌, 메가, N금융, 한국보험금융,
그리고 뭐 이런 곳이 이제 연합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GA의 규모적인 성장의 배경은 이 연합형 GA 성장 또는 지사제 GA의 성장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10개 GA들의 70%, 60%가 전부 다 연합형, 그 다음에 지사제 GA입니다. 그래서 연방정부가 있고 지방정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처럼 중앙에 정부가 있고 지방정부가 있는데 중앙군도 있고 지방군도 있는 거죠. 지방군도 힘이 셉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로 넘어오는 게 뭐냐면 지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경은 지방군의 혁파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죠. 지방군을 중앙군으로 바꾸는 과정이 고려하고 조선시대의 지배 구조의 변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본사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지만 연합형의 총괄이라기도 사업부라고 하기도 하고 사업단 형태로 있습니다. 사업단이나 총괄에 가면 거기도 수수료 규정이 따로 있고 그 밑에 본부 또 지사 팀 이런 형태의 또 하부 조직 구조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별도의 지회였는데 지회들이 합해진 거죠.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던 수수료 체계, 관리 구조, 조직이 다 따로 있는 거죠. 즉 하나의 회사 안에 회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수료 체계가 다 다르고 전상 시스템을 갖고 있는 데도 있고 관리 조직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러나 지사제는 좀 다릅니다. 지사제는 뭐 J코리아, 유퍼스트, KJ 이런 데가 이제 지사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FP 수수료가 통일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지사는 소규모입니다. 아까 연합형은 연합형 본사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부에 지사가 또 있는 거고 근데 여기는 이 연합형 본사가 없고 바로 회사 본사 다음에 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죠. 10명, 20명, 크면 50명. 물론 지사를 또 여러 개, 수십 개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지사 밑에 또 반대로 사업부를 만드는 것도 있어요. 그게 이제 지혜코라 형태인데 어떻게 보면 이 지사가 연합형의 총괄하고 비슷한 거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형태는 대부분은 지사제의 경우에는 지사 안에 지사장 또는 부지점장 같은 어떤 형태 또는 팀장이 있고 바로 여직원 총무 하나 있고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수수료 체계랄지 이런 걸 시초로 조정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내부 스텝 조직이 거의 없고 독자적인 행정 체계가 없는 거죠. 즉 지사 다음에 바로 회사 본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연합형은 인사권은 본사에 있는 건 아니고 총괄 사업부 사업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도 이 총괄 사업단에 귀속이 됩니다. 그 이름이 누가 인사권을 갖고 있고 누가 돈을 버느냐고 똑같은 거예요. 지경은 본사가 버는 거고 연합형은 연합형 대표가 버는 거고 지사제는 지사장이 버는 거예요. 지사장이 인사권도 있고 재무적 이익이 지사장에 다 귀속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연합형 총괄의 이익이 상당나는 대부분 지사형 조직의 본사 이익으로 잡히는 대부분은 결국 따지면 이제 위험적립금의 형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익이라지만 그게 회사 본사의 이익이 아니고 내년에 지사장이랄지 총괄 대표들이 쓸 돈이죠. 어떻게 보면 그 결국은 지사장이 지사장대로 연합형이 매년 남기기도 하지만 그 본사에 있는 잔고 대부분의 소유권, 꼬리표는 지사제나 연합형 대표에 있는 거죠. 자, 이 사이에 중간 형태가 있습니다. 중간 형태. 지사도 아니고 연합형이라 직영이라 하기도 그렇고 이 중간 단계가 이제 독립채산제 형태라 볼 수가 있죠. 여기 이런 형태의 일부를 쓰는 곳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지사제는 공제율이 2%다. 직영은 공제율이 10%다. 그러면 이 사이에 어떤 율을 갖고 있는 곳인 거죠. 일부는 통제권, 일부는 리스크를 어느 정도 서로 회피를 하고 쉐어를 하고 분담을 하냐 이런 차이에 따라서 이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일부 이렇게 일부에서 존재합니다. 아마도
인카의 CA 같은 조직은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일부 직영제의에서 조금 이렇게 풀어줬을 때는 이제 독립생산자형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전체적으로 다 운영하는 곳이 있죠.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인카입니다. 인카는 직영이 있고, 아주 연합형 같은 뭐 인카의 뭔 대표 막 이렇게 하는 데는 거의 연합형 수준인 것 같아요. 연합형이 있고 그 사이에 또 외작에서 와서 조직을 일부는 회사가 지원도 해주고 수수료는 지사보다는 좀 많이 떼고, 왜냐하면 직영에서 대출도 해주고 이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근데 지사보다는 조금 덜 주지만 직영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받는 그런 구조, 그게 아마 CA 형태인 거라 보고, 인카는 또 인카 다이렉트라고 거의 노마진 이런 사업단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거는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아마 인카 발전 과정 속에서 규모를 확장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제 일어났던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가 좋냐 나쁘냐 이걸 떠나서 되게 어렵습니다. 다채널을 운영하는 것 자체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는 오랜 역사가 있어야 되고 채널 간에 컨플릭이 없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나도 많이 난 취사하고 싶다, 나갈래, 그럼 안에서 해라, 그렇게 해서 허락을 해주다 보면 전부 다 그냥 무너지는 거죠, 한쪽이. 직영은 통제력이 많고 지원이 많기 때문에 회사는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되고 돈을 좀 더 많이 떼야겠죠. 왜냐하면 관리비가 들어가니까. 근데 지사제는 리스크를 저쪽으로 떠넘기고 회사는 지원과 관리를 안 하니까 적게 남겨야 되는데, 이걸 잘못 운영하다 했을 때는 수익성이 있는 어떤 조직이 수익 없는 조직으로 변화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A 플러스도 이제 직영의 대표본인데 지사를 한달 하던 조직을 이탈을 하고 하게 돼 방어용인 거죠. 어떻게 방어이자 공격용이고, 애지금융도 이제 지사 진출을 선언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대단히 이제 어려운 선택인 거고, 내부 그런 충돌들을, 컨플릭을 채널 간에 어떻게 막느냐, 이것도 굉장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걸 극복해 나가면 양적 성장을 할 수는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1인제입니다. 근데 1인제라는 표현은 명확히 잘못했습니다. 왜냐, 1인 지사, 나 홀로 FP, 이게 맞는 어떤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건 정확한, 어떻게 보면 1인제이라면 별도 법인으로 그 오해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올바른 표기가 아니고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사의 브랜드를 쓰지 않고 예를 들면 1인지라면서 독자적인 브랜드를 갖고 한다거나 할 때도 어떤 법적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조직 형태를 정확히 표현 안 한 거죠. 1인 지사, 정확히 하면 1인 지사라는 명칭이 맞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1인 지사를 하는 데는 WS이 있고, 이제 지회별로 조금씩 추진한 것도 있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자, 그러나 이건 이제 전반적인 상황은 아니고, 왜냐하면 지원을 많이 해주면 적게 이제 받는 거고, 자, 리스크를 얼마나 공유를 하느냐와 또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FOB 수수료는 유사합니다. 왜냐, 이 관리 조직의 크기하고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 단계에 큰 조직이 있느냐 없느냐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 어떤 경우도 FP 수수료는 거의 유사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직영보다 연합형 지사적 FPC를 조금 더 유연하게 줄 수는 있을 거라 보여지지만, 근본적으로는 누가 FP를 리크루팅하고 관리하고 리스크를 안고 지원하고 하느냐, 그리고 그 비용을 누가 분담을 하고 거기서 남겨가느냐, 이런 것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중간 관리 조직의 이익의 쉐어에 관련된 문제인 거지 FP의 수수료 양하고는 관계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FP 입장에서는 뭐 수수료 차이가 크게 안 나면 직영 가서 관리받고 지원받고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관리자 입장에서 사업적으로 보면 이제 직영보다 지사가 독립적이고 또 수수료를 더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건 FP보다는 관리자하고 관련된 이슈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채널의 혁신이라는 게 이상합니다. 우리 이 보험권은, 왜냐하면 채널이 혁신이 된다면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마트를 간다, 백화점을 간다, 아니면 또 뭐 여러 가지 있죠. 마트, 빅마트도 있고 코스트코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게 채널을 혁신을 해서 그러면 제품이 싸집니다. 아니, 어디 가면 똑같은 가격이 틀려집니다. 근데 우리가 채널의 혁신이 된다고 해서 보험료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보험료는 똑같아요. 보험사 FP에 구입을 하나, 연합병제에 구입하나, 1인제에 가서 구입하나 보험료는 똑같습니다. 같은 보험을 구입하는 거예요. 본사가 많이 남냐, 관리 조직이 더 많이 가느냐, 이런 것의 문제라는 거죠. 자, 그 지사제는 뭐냐면 모든 이익이 지사장이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거고, 연합병은 연합병 대표가 가장 버는, 직영은 직영이 많이 버는 거고, 반대로 위험도 연합병은 연합병 대표가 위험을 지는 거고, 지사는 지사장이 위험을 지는 거고, 지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과 그런 리스크 테이킹에 따라서 사실은 손실과 위험이 동반되는데 그걸 누가 부담하고 갖느냐, 이것의 문제지 이건 아니란 거죠. 근데 예를 들면 똑같은 상품이다, 그러면 싸지는 거죠, 일반 유통은. 근데 안 싸진다 그러면 다른 상품을 만들어서 다르게 이제 브랜드를 갖고 또 파는 거랄지, 이런 유통에 이제 혁신이 일어나는데, 보험은 어떤 형태든 상품은 보험료는 똑같다. FP의 수수료는 거의 비슷하다. 이게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FP가 관계없는 이슈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최근에 이제 많은 이제 채널의 변화가 있고, 여기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특히 FP 입장에서 보면 가능한 교육과 관리와 지원이 많은 곳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FP 수수료가 조금 더 많은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프라임이랄지 WSH랄지, 거기는 뭐 FP 커미션이 뭐 90%까지인가 준다던가 뭐 그렇다는데,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제 그런 데는 입사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또 직영은 FP는 수수료는 적게 해주는데 입사하기가 더 어려워. 근데 입사했고 보면 그럼 수수료를 많이 주는 데에서 소득이 높아야 되는데, 지급률은 높다는데 입사하기는 쉽고, 지급률은 낮다는데 입사하기는 어려워. 이게 이제 역설인 거지. 근데 실제 가서 일을 해보면 또 평균 수수료는 지급률이 높은데 수수료가 작아. 직영은 또 지급률은 높은데 수수료가 더 많아요. 지급률은 낮는데. 즉, 그런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생산성을 높이고 실적을 많이 할 수 있는 곳이 소득을 많이 받는 곳이다. 이런 관점에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러나 이제 자기가 오랫동안 경험을 많이 하고 영업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누구의 지원과 또 관리가 없어도 잘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얼마나 됐고 어느 정도 사람이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인 경우는 또 다른 선택을 할 수는 있겠죠. 그건 이제 본인의 판단이지만, 단순하게 지급률할지 형태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상당히 고려해서 저희들을 바라보고 또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